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스의 그룹화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맛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그룹화 함수를 사용하여 각종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드린 데이터셋 중에서 2016 US 일렉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primary results.csv라는 파일과, 그리고 county fact라는 두 개의 csv 파일을 각각 primary 그리고 counties라는 이름의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주, 카운티별 각 정당 그리고 후보자의 득표수 및 득표율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counties 데이터 프레임에는 FIPS라는 이름의 코드를 식별자로 하여 각 카운티 내 유권자들의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countie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굉장히 좀 불규칙한 형태의 이름을 가지는 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강의 노트에 주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컬럼들도 확인을 해보고, 쉐입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counties 같은 경우도 어떤 컬럼이 있는지와, 굉장히 많죠 컬럼이, 그리고 몇 행까지 있는지 쉐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가장 간단한 분석으로 이 데이터셋에 등장하는 각 후보의 전체 지역에서의 득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경우 여러분이 예전에 하던 방식을 떠올려 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생겼는데 이 후보가 명시된 캔디데이트 열에 등장하는 유니크한 값들을 먼저 추출한 뒤에 이들에 대하여 반복문을 돌리면서 불리언 인덱싱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vote라는 열에 대한 값을 가지고 통계량을 계산했던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화 기능을 사용하면 이를 한 줄의 코드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각 후보별 득표수를 계산을 할 거니까 확인차 이렇게 실행을 해서 현재 데이터셋에 명시된 유니크한 후보 이름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함수를 적용을 할 것인데, 이 그룹 바이를 할 때 그룹화할 기준열이 뭐냐면 캔디데이트로 그룹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캔디데이트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하나의 그룹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그룹화된 형태에서 전체 열을 다 가져갈 것은 아니고, 우리는 vote라는 열만 있으면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vote라는 열만을 갖다 쓸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득표수를 계산하려면 이 각각의 캔디데이트 값이 등장하는 그 그룹 안에서 득표수를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룹화된 결과물에다가 sum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캔디데이트 열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 안에서의 vote 열의 값의 합을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더 보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sort values로 이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뒤에 이거를 candidate to vote 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형태로 시리즈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각 후보별 전체 득표수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근데 저희는 시각화까지 하기 위해서 플롯을 그리는데,
수평 방향으로의 바플롯을 그려봅시다. 폰트 사이즈도 지정을 해주고, 자,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후보에 대한 득표수를 수평 방향으로의 바플롯으로 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그룹화를 사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으면 코드가 최소 한 4줄은 나왔을 건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코드는 이 부분, 한 줄에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플롯을 그린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도널드 트럼프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 주별 득표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데이터 프레임을 스테이트, 자, 먼저 프라이머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머리 데이터 프레임을 스테이트라는 열과 파티라는 열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츠열을 추출해가지고 이 보츠열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해보는 과정을 할 것인데요.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는데, 이때 그룹 바이 할 기준은 스테이트라는 열과 그리고 파티라는 열입니다. 이 스테이트는 줄을 나타내는 열이고 파티는 정당을 나타내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를 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보츠라는 열의 값을 추출하고 여기다 sum 함수를 적용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이런 식의 긴 시리즈를 얻을 수가 있죠. 보면 스테이트, 알라바마, 파티, 데모크랏 이런 식으로 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체 득표수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를 우선 변수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헤드를 사용해서 앞에 한 5개 정도만 확인을 할게요. 대강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미심쩍으신 분께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불리언 인덱싱 방식을 통해서 뭐 이런 식의 합계를 직접 구해 보신 뒤 그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안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 주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이를 각 주 내 전체 득표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눈 결과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프라이머리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하는데, 스테이트만으로 그룹 바이를 한 뒤에 자, 보츠열을 뽑아서 sum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state to votes 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여기에 저장된 형태는 자, 이렇게 인덱스가 주만으로 들어가 있는 자, 이런 형태의 시리즈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한 스테이트 내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 득표수의 합을 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가 얻어졌으면은 스테이트 파티 투 보츠 S라는 시리즈를 스테이트 투 보츠 S라는 시리즈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계층에서의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이 스테이트 파티 투 보츠 S의 각각의 값을 이 스테이트 투 보츠 S의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눠준 값을 결과적으로 도출하게 되고요. 이거를 제가 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녀석이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헤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비율이 나왔죠. 이 두 개의 비율을 합하면 아마 1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엘라바마 주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녀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 값이 이것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인덱스, 첫 번째 계층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깔끔하게 바플롯까지 그려보도록 합시다. 언스택을 하게 되면은 이 파티에 해당하는 게 컬럼 레벨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플롯을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스택도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득표율이 하나의 바상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녹색이 공화당이고 푸른색이 민주당인데 뭔가 느낌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한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몇몇 주는 민주당이 아예 장악한 곳도 있네요. 미국 정치권에서 늘상 돌고 있는 속설 중 하나가 백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각 후보가 당선된 카운티의 평균 백인 유권자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이 속설이 정말 맞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집계 함수를 직접 하나 정의한 뒤에 이를 사용하여 그룹에 대한 집계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func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람다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agg 언더바 df라는 거는 그 그룹화된 결과물 있잖아요. 그 각각의 그룹이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데 그것들을 명시하는 람다 함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sort 언더바 values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 for라는 열을 기준으로 하고요. ascending을 false로 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한 뒤에 내림차순 정렬에서 맨 첫 번째 성분을 뽑으면 결과적으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당선자에 해당하는 행이 나와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프라이머리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자 먼저 지금 프라이머리 생긴 걸 보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FIPS로 그룹화를 합니다. 이 FIPS라는 게 뭐냐면은 카운티를 나타내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카운티 단위로 그룹화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운티 단위로 그룹화된 결과물 각각에 대해서 agg 함수를 적용해서 위에서 했던 func라는 이름의 함수를 적용하면은 카운티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득표수, vote 수가 가장 많았던 행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이 결과를 winners라는 이름의 변수로 저장을 하고 이게 실행 속도가 좀 걸리는데 자, winners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카운티가 뭐 오타가, 볼드윈, 바버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요 안에서 우리가 뭐 각 후보에 따른 보트 수가 나왔을 건데 그 중에서 보트 수가 가장 많았던 행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런 식으로 남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타가라는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387표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득표수가 제일 많았으니까 이 오타가에 해당하는 행에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카운티가 나오고 그 카운티에서 득표수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의 정보가 나오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얻은 winners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 각 카운티의 백인 유권자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를 붙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읽어드렸던 counties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생김새를 보면은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counties에서 컬럼 중에서 보시면 굉장히 불규칙한 문자열이 많은데 RHI825214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자, RHI825214 이 컬럼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해당 카운티에서의 백인 유권자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컬럼입니다. 그래서 자, 카운티에서 RHI825214만을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카운티에서 백인 유권자 비율이 61.1%, 60.62%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mer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winners라는 데이터 프레임과 그리고 counties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merging을 하게 되면은 이런 RHI825214에 나온 백인 유권자 비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erge 함수를 호출하는데 winners와
counties 두 개를 하는데, 이때 counties에서 뭐 컬럼 열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쓸 거는 FIPS 열과 RHI 825214 열만을 가져온 것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면은, 자, 참고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얻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카운티스에서는 FIPS 값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위너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IPS 값이 여기서는 인덱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너스의 인덱스와 카운티스에서의 FIPS 값을 기준으로 두 개를 멀징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명시를 하면 될까요? 위너스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left 인덱스를 true로 명시를 해주고, right는 인덱스가 아니라 특정한 이름을 가지는 열로 명시를 해주고, left 멀징 방식으로 멀징을 해주게 되고, 이 멀징된 결과물을 자, 이런 변수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징을 해주게 되면은 winners county races가 어떻게 생겼는지 헤드를 찍어 보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winner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우측에 보시면은 counties에서 RHI 825214에 해당하는 열이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RHI 825214라고 보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저 열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건데, 이때 re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변경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제가 white underbar PCTS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을 한 뒤에 헤드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열의 값이 변했죠. 그러면서 white %, 즉 백인 유권자 비율이 현재 보시는 오타가는 75.6%, 볼드위는 83.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너스의 카운티스에 행을 붙이는 방식으로 멀징을 수행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얻어진 최종적인 winners county race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파티와 캔디데이트로 그룹화를 한 뒤에 이 white %, 이 열에 대해서 평균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white % 이거를 winners county races에서 얘를 그룹 바이를 하는데, 파티와 그리고 캔디데이트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리고 그룹 바이한 결과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요 white % 이거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만 추출을 하고 평균을 구한 값을 winners county white %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시면 파티와 캔디데이트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고, 이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 화이트 %의 평균을 구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플롯을 그려볼 건데, 이때 우리가 수평 바 플롯을 그려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바 플롯이 나오는데 좀 보기가 밉죠. 몇 가지 옵션을 더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보기가 편해졌죠. 그죠? 인덱스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타이틀 레이아웃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플롯 화면을 적당히 조정을 하였습니다. 바 플롯을 그려본 결과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카운티의 백인 유권자 비율이, 보시면 여기가 50이잖아요. 이게 75% 이상으로 높긴 높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가 당선된 카운티의 백인 유권자 비율이 공화당 후보만큼 꽤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배운 그룹화만 잘 사용을 하면은 거의 모든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이 더 간편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셋에 대하여 사용해봐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서야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피벗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고 이때 values라는 인자로 통계량을 계산한 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득표 수를 가지고 통계량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votes라는 열의 이름을 명시해주고 인덱스와 컬럼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인덱스와 컬럼 인자에는 각각 그 값을 피벗 테이블의 인덱스와 컬럼으로 사용할 열을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뭐 예를 들면은 state, 그리고 컬럼의 경우에는 candidate, 그리고 우리가 aggfunc라는 인자로는 적용할 통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명시해 주면 되고, 뭐 fill underbar value 이런 거는 이제 nan 값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0으로 대체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그리고 요거를 total underbar votes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total underbar votes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의 아주 큰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생기게 돼요. 보시면 인덱스 부분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열의 값, 즉 뭐 엘라바마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컬럼 부분에는 캔디데이트 열의 값이 쭉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aggfunc를 sum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자, 엘라바마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벤카스 이렇게 스테이트와 캔디데이트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했을 때 그 그룹 안에서의 보츠 값들에 대한 sum을 구한 것들이 요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하나의 셀 공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nan이라고 표시가 될 것인데 우리가 fill underbar value를 0이라고 표시가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0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벗 테이블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지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벗 테이블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 프라이머리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그립니다. 이때 뭐 우리가 values는 fraction votes, 그리고 index는 state abbreviation, 그리고 columns는 party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피벗 테이블을 그리게 되면은 자, fraction votes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해당 후보의 득표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득표율을 가지고 통계 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인덱스 부분엔 스테이트의 축약어가 나오게 되고 사실상 스테이트 그냥 명시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컬럼 부분에는 파티, 즉 정당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트 에브리비에이션의 값이 AL인 경우, 그리고 정당의 값이 데모크래시인 경우, 이 두 개를 기준으로 그룹화했을 때 그 그룹 안에서의 평균값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간 형태로 피벗 테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 있겠고요. 이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추후에 실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사용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